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지수가 오늘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수 보고 있으면은 좀 편안해지실 거예요, 그죠? 지지난주까지 딱 지지난주죠. 딱 지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좀 많이 좀 힘드셨을 텐데 이제 지난주 이제 일주일 내내 이제 급등 나왔고 그 다음에 이번 주도 월요일하고 화요일 이제 이틀 동안 지수가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락한 거 뭐 사실상 다 회복을 했죠, 그죠? 그래서 물론 이제 지수는 회복했지만 아직 내 종목은 회복이 안 돼서 힘들어요라고 하시는 개인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래 그래요. 지수가 올라오는 동안 내 종목은 내 보유 종목이 이제 지수보다 빨리 올라오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늦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이제 풀어서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요. 지난번에 뭐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되는 종목과 안 되는 종목 얘기했었죠, 그죠? 오늘 그거를 좀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물레방아처럼 이제 수익 내는 게 어떤 건지 오늘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반등이 세게 나왔다는 얘기는 지난번에 급락했던 게 뭐냐면 가짜 그 개인들 이제 털으려고 가짜 조정, 가짜 위기를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개인들 손절시킨 건데 보시다시피 아주 빠르게 반등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또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거를 관심 가지실 때가 아니라 빨리 지금 종목 사셔가지고 어떻게 내가 앞으로 수익을 낼 것인가 이거를 연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물레방아 수익 저희 방에서 실제 이제 계좌를 운영하고 있는 방법인데 그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수요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린이 특강을 준비했는데 매도 타이밍을 잘 잡는 방법 요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핵심 원칙이죠. 원칙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경수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다 들어오셨나요? 자, 요즘에는 좀 천천히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지수가 좀 많이 올라오니까 이쪽 유튜브 쪽 보니까는 좀 천천히 들어오세요. 마음에 좀 여유들이 생기신 것 같아요.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요. 열심히 또 한번 또 저녁 방송을 또 진행을 해야죠, 그죠? 아무튼 뭐 지수 올라온 거 보니까 기분 좋으시죠, 그죠? 손절 안 하길 잘했다 그런 생각 자꾸 드실 거예요, 그죠? 그렇죠? 바로 올라오잖아요. 항상 그랬어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잘 보시면 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올라왔어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떨어질 때는 힘들죠, 그렇죠? 제가 아주 편안하게 얘기를 할게요.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솔직히 그죠? 개인 투자자분들 다 똑같아요. 이렇게 급락하면 누가 안 힘들어요? 다 힘들죠. 그죠?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회복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다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이 1년 동안 계속 그랬고요. 작년에도 그랬어요. 급락하면 바로 반등. 계속 그랬는데 코로나 터졌을 때도 그랬어요. 그전에는요. 그전에도 그랬어요. 5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번에 또 속으신 거예요. 비관론자들한테. 항상 V자 반등이에요. V자가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 그 차이지 항상 V자 반등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손절할 때 왜 손절하시냐면 반등 안 나올 거라 생각해서 손절하시거든요. 항상 나와요, 항상. 안 나오는 적이 있긴 있는데 그거는 이제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30년에 한 번이고요. 어지간하면 반등 다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수가 아무튼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유럽 증시도 지금 급등하고 있거든요. 현재 실시간 유럽 증시도 급등하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저기 뭐예요? 이 증시가 이거 지금 코스닥이죠, 그죠? 오늘은 이제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 갖고 얘기할 건데 제가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 많이 했던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얘기를 좀 했었는데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라는 거거든요.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뭐 인버스 이런 거예요. 레버리지가 아니라 선물 인버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코스닥 인버스, 즉 코스닥 지수가 떨어지면 수익 나는 거예요. 거꾸로예요.
이거는 이제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하락하면 수익 나는 거고, 거꾸로 이제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면 손실 나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개인들이 요번에 되게 많이 샀거든요. 보여드릴게요. 가끔씩 보시면 재밌어요. 이게 뭐죠? 요즘에 얘기 많이 해드렸던 신용이죠. 여기 보시면 이제 지수가 막 급락을 했죠. 언제까지요? 8월 20일까지 지수가 급락을 했죠. 자, 이 차트는, 이 인버스 차트는 지수랑 차트가 정반대겠죠, 그죠? 네. 코스닥 지수가 급락하고 여러분들이 패닉에 빠져 있을 때 이 인버스는 이렇게 급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급등하니까, 즉 코스닥 지수가 급락하니까 개인들이 그래 이제 끝났어.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은 끝났어요. 이제 테이퍼링 때문에 이제 조정이 올까 그러면서 이제 확신을 갖고 또 이걸 했죠. 이게 뭐냐면 인버스에다 신용까지 써가지고 엄청나게 샀어요. 얼마나 많이 샀냐면, 이거는 이제 그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ETF거든요. 네. 코스피 전체에서 신용 제일 많이 쓴 것들 있죠. 네. 그 순서를 딱 1, 2, 3을 딱 했을 때 이게 3위입니다. 이해되세요? 네. 코스피 신용 많이 걸린 종목 탑3 안에 이게 들어간다고요. 그만큼 개인들이 신용을 써가지고 뭘 했다고요? 코스닥 하락하는데 베팅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항상 그래요. 개인들이 하락에 베팅을 하면, 그것도 풀 베팅을 하면 꼭 지수는 급등 나오더라고요. 이해되셨으면 2번 찍어주세요. 네. 이해되시죠? 항상 그랬어요. 항상. 개인들이 신용을 써서까지 이 코스닥 인버스를 샀다는 얘기는 자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이거 엄청나게 많이 산 거예요. 별로 안 산 거 같죠? 보세요. 엄청나게 많이 산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네. 신용을 이만큼 샀다니까요. 단 며칠 만에. 코스닥 급락한다고 이제 끝났다고. 너무너무 힘들 때는 지수가 자꾸 급락할 건지 진짜 조정이 올 건지 정말 걱정되고 힘들 때는요, 이 코드 번호가 251340이에요. 네. 어디 모니터 옆에다가 붙여놓으세요. 251340. 신용 같은 거 딱 써놓은 거 딱 보면은 개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물론 외국인이나 기관도 가끔 신용 써요. 근데 개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가끔씩 확인하세요. 도움되실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코스닥 인버스는 지금 뭐 하고 있죠? 그렇죠. 신저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죠. 개인들이 조정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정이 안 왔죠, 그죠? 신저가에 왔어. 그래서 지금 코스닥 지수가 아주 시원하게 거꾸로 잘 올라가고 있죠. 이게 하락을 시작했던 게 지지난주 금요일, 3주 전이죠. 금요일날 월요일이었거든요. 다 메꿨어요. 근데 이게 있지 않습니까? 다 메꾸면 비관론자들이 또 그래요. 뭐라고 그러냐면 다 메꿨기 때문에 떨어진다. 예,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네. 너무 걱정들 하지 마세요. 네. 지수 얘기는 이제 요 얘기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증시가 아무튼 이제 급반등이 나왔는데 자 이제 어떻게 될 건지 얘기 쭉 해드릴게요. 지수가 급락을 하고, 천천히 얘기할게요. 자, 급락을 했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개인들이 이제 순서를 쭉 얘기해 볼게요. 급락을 하면 그 다음에 개인들이 어떻게 돼요? 순서대로 얘기해 보죠. 이 구간에서는 개인들이 이래요. 자, 지수가 급락했고, 그 다음 순서가 뭐냐면 개인들이 하다가 확 잡아 빼니까 순간적으로 패닉에 빠지죠. 사람들은 이제 순간적으로 검색을 해요. 왜 이러지? 하면서 이제 검색을 하겠죠. 검색했더니 미국이 테이퍼링 우려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면서 패닉에 빠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당황을 했겠죠. 패닉에 빠지면 사람이 이제
올바른 이제 판단을 못 내리죠. 그래서 패닉에 빠지면 네, 손절해요. 너무 힘들어서 손절을 해야 돼요. 네. 손절을 하죠. 손절을 막 하는데 손절은 손절을 부르거든요. 네. 투매가 투매를 부르니까 계속 팔다 보면은 심하면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옵니다. 신용 반대 매매가 쏟아지죠. 그렇죠? 네. 그게 그렇게 해서 뭐가 나와요? 네. 드디어 바닥이 나오죠. 이거는 바뀌지도 않아요. 이 패턴은. 바닥이 나옵니다. 근데 바닥이 나온 걸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여기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바닥인지 아닌지 모른다. 바닥이 어제였을 수도 있고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다. 신경 쓰지 마셔라. 바닥은 나와봐야 안다. 그런데 오늘 저녁 방송하기 전에 노래 들었다. 전우야 잘 자라. 참고하셔라. 기억나시면 1번 찍어주세요. 네. 그쵸? 그러니까 제가 바닥을 맞췄다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지 바닥을 맞췄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날이 바닥이긴 했는데 네. 항상 조심해야 돼요. 아셨죠? 네. 이 정도면 된 것 같다. 그 뜻이었어요. 한두 개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정도면 되지 않았겠느냐? 그 뜻이었습니다. 자, 바닥이 나왔죠, 그죠? 바닥에 나오면 뭐가 나오겠어요? 신용 반대 매매가 많이 나갔으니까 당연히 이제 급반등이 나오겠죠. 신용 반대 매매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급락했다는 뜻이니까 그냥 일반 반등이 아니라 급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자, 급반등이 나왔죠. 네.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급반등이 나오는데 누구부터 급반등을 해요? 지수부터 급반등이 나옵니다. 지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대형주들이 급등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대형주가 다 급등하고 나면 대형주는요 올라가봤자 2, 3일이에요. 무거워서 오래 못 가요. 자, 대형주들이 급등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다가 힘들겠죠? 그럼 이제 점점 지수 대형주의 움직임이 이제 어떻게 돼요? 둔화됩니다. 그럼 지수는 어떻게 될까요? 약간 옆으로 돌거나 조금 누르겠죠? 움직임이 둔화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 이제 지켜보고 있던 이제 중소형주에 있었던 세력들이 슬슬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지수가 급반등 나오고 이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대형주들이 이제 급등 나오고 지수가 이제 많이 올라왔죠. 움직임이 둔화되면서 뭐가 나타나냐면 하방 경직성이 나타나죠. 하방 경직성이라는 건 뭐냐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바로 올라가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떨어지지도 않는, 즉 돌리는 게 나옵니다. 조금 떨어져도 조금 떨어진 다음에 돌려요. 이거를 하방 경직성이라고 하죠. 하방 경직성이 조금 이제 일주일, 2주일 진행이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놀랐던 그 공포, 패닉에서 벗어나서 점점 심리가 안정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하방 경직성이 나올 때까지는 또 심리 안정이 된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시장에는 개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많은 걱정과 우려, 이런 이제 불안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해요.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또 급락하는 거 아니야? 불안해요. 이거 회복 안 되는 거 아니야?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뭐가 움직여요? 하방 경직성을 딱 나타내면서부터 뭐가 움직이냐면 세력들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급등주나 테마주들이 슬슬 상한가 한두 개씩 꽂으면서 슬슬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코스피 코스닥에 상한가 나오는 게 한두 개밖에 두세 개밖에 없다가 슬슬 3개, 4개, 5개, 6개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이제 개별주 한두 개씩 급등하다가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다물 멀티미디어처럼 이제 최대주주 변경 그런 호재 나오니까 혼자 가는 거죠. 최대 변경 이제 최대주주 변경 같은 경우에는 호재인데 그거는 그 종목에 대한 호재이지 전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투매가 심하게 나왔다가 다시 회복이 될 때는 개별 호재가 있는 그런 종목들이 개별적으로 급등을 해서 상한가에 갑니다. 그런데 하방 경직성을 띄면서 더 이상 추가락이 안 나오고 심리가 안정이 되면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세력이 더 본격적으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종목이
개별적으로 한두 개 올라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슬슬 테마주들이 무리지어서 갑니다. 무리지어서 테마주들이 슬슬 움직여요. 이해되세요? 네. 슬슬 움직여요. 그때까지 개인들은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또 물릴까. 한 일주일 전에, 2주일 전에 폭락 나와가지고 20% 30% 막 그 급락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뉴스 보니까 배추도산지 무도산지 하는 사람들이 테이퍼링 하면 끝날 거라고, 아직 우리는 끝나지 않았다고, 우리나라는 힘들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팔레스타인 국민들보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경제를 더 안 좋게 생각한다는 거. 팔레스타인 어딘지 아시죠, 그죠? 네. 뭐 맨날 미사일 날라다니고 막, 그죠? 뭐 맨날 그 총알 날라다니는 데 아니에요, 거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그 가자 지구안에 있는 그 민족들이요. 그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제에 대해서 더 비관적이에요. 외환위기 이후로. 실제로 그래요. 조금만 안 좋은 얘기하면 여러분들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세요. 우리나라 망한다고. 이게 뭘 망합니까? 요즘에 이제 돌아가는 거 보면 좀 답답하긴 한데 네. 그렇게 쉽게 안 망합니다. 네. 근데 아무튼 이제 또 그런 얘기하면 또 그래서 걱정하시는. 근데 물어보면 테이퍼링이 뭔지도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테이프 감는 건가? 뭐 그런 얘기 하시면 되죠. 테이퍼링이 테이프 감는 겁니까? 요즘에 카세트 테이프 보기도 힘든데요. 그죠? 네. 아무튼 네. 테이퍼링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불안해요. 그래서 주식을 사야 되는데 안 삽니다. 그러니까 테마주들이 막 슬슬 올라가는 게 보이는데도 안 해요. 왜냐하면 또 물릴까. 얼마 전에 손절했거든요. 이번에 손절하면 안 되니까 종목을 사는데 최선을 다해서 신중을 기합니다. 그때는 신중하시면 안 돼요. 빨리빨리 잡아야 되는데 그때는 뜸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거 하고 계신 거예요. 자, 다시 처음부터. 네. 자, 급락이 들어오면 패닉에 빠져서 계속 손절하죠. 손절이 자꾸 심해지다 보면 반대 매매가 나오죠. 신용 반대 매매. 그럼 바닥을 찍고, 바닥을 찍는 순간 바로 급반등 나오죠. 그러면 이제 지수가 먼저 급등하고, 그 다음에 대형주, 그리고 이제 대형주가 뭐 일주일 이상 급등하지 않거든요. 돌아가면서 급등하는 경우는 있지만, 하나의 대형주가 일주일 이상 막 급등하지 않아요. 슬슬 지수가 둔화가 되고 움직임이 둔화되면서 하방 경직성이 뛰고 더 이상 안 빠진다는 얘기죠. 오르지도 않지만 개인들은 여전히 불안하고 걱정을 하고 있지만 슬슬 개인들 심리는 안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력들은 열심히 움직이고 있고 개별적으로 종목들이 한두 개씩 상한가 나오고 급등하다가 슬슬 테마주들이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개인들이 안 삽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안 바뀌어요. 제가 쭉 이렇게 외우고 있잖아요. 이거를. 네. 절대 안 바뀝니다. 테마주가 슬슬 간다고요. 테마주들은 움직일 때 혼자 안 움직이거든요. 여럿이 움직여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이렇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드려도 여러분들은 계속 조심스럽게 두드려요. 지금 주식을 사도 될까? 계속 두드려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는 말이 있죠. 그거는 지금 그러시면 안 돼요. 돌다리는 밟고 건너라고 있는 거지 두드리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이제 앞서 이제 폭락한 걸 보니까 겁이 나셔갖고 자꾸 두드리시는데 두드리다가 볼일 다 보십니다. 두드리다가 볼일 다 끝난다니까요. 지금은 빨리 건너셔야 되는데 자꾸 두드리시는 거예요. 지수가 이만큼 올라왔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가 움직이겠어요? 자, 아까 얘기했던 걸 잘 보세요. 네. 어디까지 진행된 거예요? 쭉 건너뛰고 자, 반등 세게 나왔죠? 이만큼까지 올라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대형주들이 최선을,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와 관련된 대형주들이 최선을 다해서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급락한 시험까지 다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부터 뭐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수 움직임이 둔화되겠죠. 조금 더 올라가든 돌리든 조금 누르든 둔화된다고요. 둔화되는 순간 세력들이 팍팍 하고 움직입니다. 네. 세력들이 진짜 촥 움직여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눈치를 채냐면 이 급락하기 전에 분명히 움직이고 있던 테마주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시장 전체를 보고 있는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급락하기 전에 분명히 가려고 했던 테마주들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차트는 이렇게 만들어 놨겠죠.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세력이 이제 가려고 만들어 놓은 차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박스권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게 있어요. 이렇게요. 잠시만요. 네. 여기 이제 그 급등하려고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지수가 크게 급락을 하면 천하장사 이만기 선생님이 오셔도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왜냐면 투매에는 장사 없거든요. 천하장사건 뭐 백두장사건 필요 없어요. 투매 나오면 떨어져요. 여러분들은 이제 오해하시는 게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예 어서 오세요. 네. 세력이 매집한 종목은 하락 안 한다고 생각하시죠? 천만에요. 네. 세력이 매집을 했어도요 급락해요. 자 여기서 이제 들었던 말씀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날이 이날 아닙니까? 금요일날? 요날? 세력도 물렸다고. 그러니까 편안하게 푹 주무시라고. 그때 그랬잖아요. 기억하시나요? 네. 웃으면서 그랬잖아요. 8월 20날 아마 그날일 거예요. 세력도 물렸으니까 푹 주무시라고. 그때 그 얘기했던 거예요. 세력이 매집되어 있으면 반드시 올린다고. 그 말이 맞았죠, 그죠? 네. 아무튼 이제 원래 매집되어 있었던 그 테마주들이 이렇게 끌려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수가 이렇게까지 올라오죠. 그럼 지수가 둔화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가다가 대형주가 이제 그 달리기로 따지면 이제 바톤을 들고 막 달리고 있다가 이제 힘든 거예요. 이제 체력이 한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르는 거예요. 다음 주자. 테마주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제 네가 가라. 난 좀 힘들다 이제. 뒤에서 이제 중소형주, 테마주들이 이렇게 있다가 받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가겠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자, 지수가 이렇게 둔화돼서 가면 누가 가겠어요? 첫 번째, 낙폭과대주. 그리고 누구예요? 요거예요. 테마주. 테마주로 가지 말고 낙폭과대주고 요거는 뭐냐면 눌림목이라고 해서 원래 세력이 올리려고 준비를 다 해놓은 눌림목 종목이 있어요. 낙폭과대주는 정확하게 뭐냐면 그냥 뭐 이러고 있다가 순간 뚝 떨어진 거예요. 근데 눌림목을 해놓고 있다가 뚝 떨어진 게 있어요. 똑같은 낙폭과대주인데 눌림목 만들고 있다 떨어진 게 있고 그냥 있다 떨어진 게 있어요. 자, 누가 회복이 빠르겠어요? 세력은 어디 있겠어요? 여기가 아니라 이쪽에 있겠죠. 특히 급등하려고 준비 다 해놓은 종목이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종목들이 떨어지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수가 올라가고 대형주들이 올라가고 지수가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 여기에 있는 세력들이 뭐 있겠어요? 당연히 최대한 빨리 올려놨겠죠. 원래 자리로. 그리고 준비를 딱 해놓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혼자 그랬다. 그러면 개별 호재가 있는 종목이고 예를 들어서 특정 테마주가 차트가 똑같다. 그럼 뭐예요? 네. 다시 세력들이 개입돼 갖고 원래대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신발끈이 풀렸어요. 근데 이제 같이 나가려고 다 신발끈 동여매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시고요. 어렵지 않죠? 네. 그냥 다 준비해놨는데 투매가 와가지고 잠깐 정신을 놨더니 신발끈이 다 풀렸네요. 그래서 한 팀이죠. 테마주라는 게 뭐냐? 팀이거든요. 팀. 그러니까 이제 그 팀들이 다시 이제 신발끈을 동여매고 있는 거예요. 차트를 보면 딱 나와요. 하고 있구나 이제. 그럼 지금 뭐 사셔야 되겠어요? 낙폭과대주를 사실래요? 아니면 눌림목을 사실래요?
그러니까 이런 걸 사야죠. 원래 준비되어 있었던 거 이걸 사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뭐 하시냐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왜 수익이 안 나는 줄 아세요? 지금부터 목소리 좀 올릴게요. 여러분들이 왜 수익이 안 날까요? 첫 번째 아무것도 안 하세요. 계속 돌다리만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주식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뭐 할 생각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뭐라도 하셔야지 수익이 나든지 손실이 나든지 하시죠.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손실 안 나는 것 같죠? 가만히 있는 게 손실 나는 거예요. 왜냐면 안 샀잖아요. 주식하는 사람은 주식을 들고 있어야지 돈을 벌죠. 근데 뭐만 하고 있냐면 현금 쥐고 아니면 옛날 종목 쥐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팔자니 아깝고 더 사자니 미치겠고 저기 진검승부 얘기대로 좀 팔아서 들어가 볼까 했더니 왠지 이거 팔면 날아갈 것 같고 저 방에 들어가서 돈 좀 벌고 싶은데 돈은 하나도 없고 그럼 이제 내 갖고 있는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팔아요? 응? 아까워서 다 손해고 손해 아닌 것도 한두 개 있긴 있는데 팔자니 아깝고 저 방에 들어가고 싶고 그러다 보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언제 들어오시겠어요? 응? 최소한 종목으로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살까 말까 계속 그러고 계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두 번째 생각만 해요. 사실 이것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런데 이제 행동에 옮기신 분들이 있어요. 자, 세 번째인데 뭐 하시냐면 그냥 기존 보유 종목을 계속 갖고 부여잡고 있는 거예요. 세력이 매집이 돼 있고 세력이 아직 뭐 급등시키지 않았다면 네, 홀딩 하셔야죠.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유튜브나 어디 저기 무료 리딩 공짜 종목으로 뭐 돈 내고 받았다 하더라도 잘못된 걸 사셨다. 그러면 파셔야 돼요. 언제요? 반등 나올 때 손실줄여서 팔고 다른 데 넘어가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들 계속 끌려다녀요. 기존 종목 무조건 고집하시는 분들. 사실은 이분들이 되게 성향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종목만 좀 좋은 거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고집을 부리시면 이분들 돈 많이 법니다. 맞죠? 근데 잘못된 종목을 들고 버티기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바닥에서 세력이 매집한 종목을 들고서 이렇게 버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은 손절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분들이거든요. 요즘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신규회원들한테. 손절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분들이 요즘 들어오거든요. 제가 막 칭찬을 해드려요. 잘하시는 거라고. 좋은 거라고. 종목이 이제 뒷받침이 안 돼서 힘드셨던 건데 이제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요. 이해되시죠? 네. 종목이 안 되는 걸 두고 있으면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집을 부리신 거죠. 안 되는 종목 갖고. 네 번째가 뭐겠어요? 현금이 있어서 뭔가를 사기는 사는데 네 번째는 뭐냐면 낙폭과대만 노리는 거예요. 낙폭과대는요 많이 먹어봤자 5%에서 10% 정말 많이 먹어봤자 20%입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그걸로. 그런데 아까 이제 뭐죠? 눌린 목좀 원래 매집이 돼 있었는데 틈에 나온 거 있죠? 그거는 목표가가 없어요. 왜일까요? 무슨 차이냐면 낙폭과대 일반 낙폭과대주는 그냥 1억 이제 여기죠. 1억 있다가 그냥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가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최대 목표가 여기에요. 그렇죠? 그런데 세력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매집을 쫙 해놓고 있다가 매집을 착 해놓고 분당 나왔어요. 그래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그 얘기 드렸죠. 박스권 얘기 드렸잖아요. 이게 뭐냐면 박스권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다가 이제 여기 돌파한 거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앞에 저항이 없어요. 왜냐면 박스권 돌파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신고가란 얘기예요. 신고가 내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투매가 나와서 불가피하게 떨어진 거잖아요. 다시 올라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까 신발끈을 다시 이제 묶었다는 얘기는 다시 원래 위치대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저항이 없잖아요. 저항이 없는데 목표가가 어디 있어요? 신규원들 중에 그런 분들 계세요. 목표가 좀 달라고. 목표가가 어디 있습니까? 주로 이런 거 공략하는데.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세요. 네. 문자번 회원들 잘 들으셔야 돼요. 목표가가 어디 있어요? 응? 신고가 종목인데
나가기만 하면 끝인데 이제 제발 목표가 좀 알려달래요. 어딨냐니까요 목표가가 없잖아요. 그때 이제 급등하고 나면 이제 그때 이제 즐기면서 이제 슬슬 파는 거죠. 여유 있게. 그렇죠?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아무것도 안 할 건지 아니면 기존 보유 종목 갖고 계속 그렇게 뜸만 들이실 건지 아니면 뭔가를 사긴 샀는데 뻔하디 뻔한 낙폭과 대주만 사실 건지 아니면 목표가가 없는 세력이 매집된 걸 사실 건지 이걸 잘 선택하시라니까요.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지수 다 회복됐잖아요. 지수가 다 회복이 되면 그 뒤로 이제 슬슬 움직입니다. 세력들이 슬슬 움직여요. 요즘에 홍준표 씨 지지율 올라가니까 종목들 보세요. 홍준표 씨 관련주 중에 3일이라고 있어요. 홍준표 씨 관련주가 급등할 거라고 생각도 못 하셨죠? 3일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홍준표 씨가 대통령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분을 싫어한다 좋아한다를 떠나서 떠있죠? 이것만 그럴까요? TBC 어디만 보시냐면 여기만 보시면 돼요. 떠있죠? 최근에 일주일만 보시면 돼요. 떠있잖아요. 그리고 뭐 있었죠? 한국선제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떠있잖아요. 살아있어요. 원래 폭락 나오기 전에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었어요. 원래 폭락 나오기 전에 준비가 돼 있었는데 재료가 좀 나오니까 올려버린 거예요. 안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이러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대선 정책주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낙폭과 대주만 자꾸 보시는데 아직 세력이 안 한 종목이 있어요. 보통 우리 전문용어로 해먹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전문용어입니다. 이게 아직 안 해먹은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제가 여기서 얘기 안 하죠. 바닥에 있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은 지금 준비 많이 해놨어요. 대표적인 차트가 한국파마가 오늘 다 팔았는데 차트가 이런 차트들이 많아요. 여기 이게 박스권 상단인데 이게 박스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박스권. 그죠? 박스권을 살짝 돌파했거나 아니면 박스권 밑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준비해놓고 있다 쏠려고 지금. 이런 걸 사셔야지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물 멀티미디어 있죠? 다 팔았지 않습니까? 요즘에 뭐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뭘 팔아요. 네. 저희 방에서. 박스권 이게 이거거든요. 박스권 딱 돌파해놓고 어제 얘기 드렸잖아요. 준비 다 해놨다가 가야 되는데 투매 나와가지고 잠깐 떨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싸버린 거예요. 세력이 들어와 있었잖아요. 바로 터진 거 보세요. 준비 다 해놨는데 투매 나와서 끌려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되게 많아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세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제가 어제도 그러죠. 이럴 때 들어오시면 무조건 돈 빨리 번다고. 편안하게. 남들이 망설일 때 들어오셔야 돼요. 오늘도 신기한 좀 들어오셨는데 이분들은 돈 되게 쉽게 빨리 버실 거예요. 왜냐면 남들이 머뭇머뭇거릴 때 그때 들어오신 분들이 리딩대로만 하면 돈 되게 쉽게 잘 법니다. 왜냐면 그때는 종목들이 빨리 가거든요.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 이 기회 놓치시면 나중에 되게 후회 많이 하신다니까요. 지금은 제 얘기를 꼭 기억하시고 매집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9월달이죠. 9월달이 되면 꼭 그 얘기가 나와요. 추석 전에 폭락 나오지 않나요?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신경 쓰인다. 자, 1번 찍어보세요. 다 찍어보세요. 있죠? 솔직히 얘기하세요. 그냥 다 들어봤다. 혹시라도 그럴까봐 신경 쓰인다. 뭐 그런 거 아닌가요? 뭐 그냥 다 1번 찍어보세요. 네? 추석 때는 폭락하는 거 아닌가요? 부터 별의별 소리 다 나오는데 얘기 좀 해드릴게요. 네. 있죠, 그죠? 네네. 자, 보세요. 추석 전에 급락이 나올 수가
글쎄요. 추석 전에 급락 나왔던 적은 제 기억에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추석은 그 뭐예요? 뭐 늘 한가위만 뭐 한가위만 같다라고 그런 말 있죠, 그죠? 네. 설날하고 추석이 좀 다른 게 설날은 엄동설날이고 추석은 수학의 계절이거든요. 그래서 추석 때는 좀 괜찮아요.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추석 전에 이제 특히 남자분들이 이제 마음고생을 많이 하세요. 추석 명절 때 되면 여자분들만 고생한다고 생각하시지만 맞죠, 그죠? 여자분들도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요즘에 코로나 덕분에 그래도 그 많이 안 모이니까 여자분들이 좀 수월해지신 거죠, 옛날에 비해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죠? 네. 근데 추석 때 되면 남자분들도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돈을 조달해야 되니까. 남자분들 맞죠, 그죠? 네.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시지만 왜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원래 주식하는 사람은 주식 부자 현금 거지거든요. 주식 부자 현금 거지. 무슨 얘기냐면 주식은 많은데 현금은 하나도 없어요. 있는 현금 다 모아가지고 주식 사니까. 그래서 최대한 이제 언제요? 이제 추석 때까지 단타라도 쳐서 돈 좀 벌어보려고 돈을 다 집어넣는데 이제 잘 되실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추석 연휴 이틀 전에는 매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현금을 만들어서 추석 전에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설 명절 시작되기 2, 3일 전에 그때까지 약간 좀 돈이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개인들이 생활비 필요해서 그런 거니까 외국인이 뭐 우리나라 저기 하듯이 우리나라에서 팔듯이 그렇게 파는 게 아니고 그냥 명절 살려고 돈 필요하신 분들이 좀 돈을 파는 경우 빼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야지 명절 전에 돈을 쓸 수 있으니까요. 명절 떡값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약간 개별주들이 조금 한 2, 3일 정도 침체되거나 분위기가 좀 샤한 경우는 있어요. 거의 그 정도 급이었어요. 이해되셨죠? 네. 추석 전에 폭락 나온다는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네, 데리고 오세요. 언제 추석 때 폭락 나왔는지 저랑 한번 해보자고 한번 데리고 오세요. 왜냐하면 어딘가에서 그런 얘기를 듣긴 많이 들으셨을 텐데 추석 때 폭락하는 적은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다니까요. 있긴 있었는데 진짜 어쩌다 한 번이에요. 보통은 언제 저점을 찍어주냐면 7, 8월 달이에요. 7, 8월 달. 한여름 그때가 좀 적이지 추석 때는 좀 풍요로워요. 그래서 이제 가장 불쌍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추석 때 금방 나온다 그 말 또 어서 또 주워 듣고 죄송해요. 있는 그대로 표현할게요. 주워 들었잖아요. 본인이 경험을 했으면 그런 소리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다시 대놓고 할게요. 본인이 경험을 했으면 추석 때 뭐 한 2, 3일 전까지 쭉 약간 2, 3일 전에 약간 돈 뺀다고 좀 횡한 경우는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금방은 안 나오더라. 경험이 있으면 절대 그런 말이 안 좋겠죠. 경험이 없으니까 어서 그 얘기를 주워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안 사요. 생각만 해요. 살까 말까 살까 말까. 모든 기회를 다 놓쳐요. 그것도 손실이죠. 주식을 들고 있는데 떨어져서 손해보는 경우도 있지만 사야 되는데 안 사가지고 손실보는 경우도 많잖아요. 옛날에 그 재밌는 책이 하나 있었는데 주식 관련된 책인데 누가 이제 책에다가 이제 그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여기 잠깐 해드릴게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주식 투자자인데 원래 이분이 A라는 종목을 한 1억 정도 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안 샀어요. 근데 그 다음날 상한가 간 거예요. 이분이 그 다음날 일어나서 그러는 거예요. 3천만 원 날렸네. 왜냐면 1억을 샀는데 30% 수익이니까 3천만 원 날렸잖아요. 그 다음날 또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얼마예요? 6,900만 원이죠? 그렇죠? 거의 7천만 원이에요. 둘째 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7천만 원 날렸네. 상한가는 또 나왔어요. 얼마게요? 5천만 원이거든요. 2억이 넘어가죠 이제. 맞죠? 네. 1억을 날린 거예요. 1억을. 근데 사실 이분은 손해를 안 봤죠. 근데 뇌에서는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억 2천만 원 손해봤다. 요즘에는 어떤 분들이 그러고 있겠어요? 손절을 안 하고 참았어야 되는데 손절하신 분들이 뒷목 잡고 있겠죠? 안 팔았으면 이만큼 손해 덜 봤을 텐데, 안 팔았으면 손해 덜 봤을 텐데, 오늘 팔걸, 참을걸, 껄껄껄껄.
그러다가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 지금 주식 안 사시면 나중에 뒤로 넘어갑니다. 다시 얘기 드릴게요. 지금 주식 안 사시면 나중에 뒤로 넘어갑니다. 나중에 되게 힘들어지세요. 지금 이제 9월달이죠, 그죠? 9월 1일인데 연말까지 힘들어요. 연말까지 힘들다고. 연말이 힘들면 연초에는 좋겠어요? 연초에도 힘들고 계속 힘들어요. 지금 꼭 사셔야 돼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자꾸 종목을 사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꽤 많아요. 경제가 안 좋다 자꾸 그런 얘기 하는데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뉴스는 잘 안 보이시죠? 네이버에 뒤져보면은 실적 좋은 기업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많다는 기사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사는 이상하게 안 보여요. 있어요. 이따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은 실적주로 해도 괜찮고 대선주 같은 테마주를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빨리 회복하셔가지고 수익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물레방아처럼 수익 내는 게 뭔지 잠깐 얘기를 해드리고 주린이 특강 넘어가도록 할게요. 같이 이어서 얘기할 거예요. 물레방아 수익이 뭐냐면 여기 문자 반응들도 잘 들으세요. 뭐 라이브 연들은 늘 얘기해드리니까 잘 아실 거고. 패턴이 옛날이랑 지금은 많이 바뀌었는데 제가 신규연들 들어오면 꼭 한 번씩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이 얘기를 여기서 한번 좀 해드릴게요. 여기 무방연들 특히 잘 들으시고요. 자. 물레방아처럼 수익 내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냥 물레방아가 쉬지 않고 계속 돌지 않습니까? 천천히 도냐 빨리 도냐 그 차이죠. 물레방아가 이렇게 회전하듯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꾸준하게 수익 내고 싶으시죠. 그래서 주식 투자하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냥 오늘 한번 왕창 벌고 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수익 내고 싶으셔서 네? 주식하신 거 맞잖아요. 물레방아처럼 회전하듯이. 네. 근데 뜻대로 잘 안 되시죠? 맞으면 1번 찍어보십시오. 맞죠? 그러려고 주식을 시작했는데 잘 안 되시죠? 왜 그럴까요? 자, 원인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왜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장이 바뀐 거를 모르세요. 시장이 바뀐 걸 몰라요. 시장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잘 보세요. 시장이 바뀐 걸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옛날 기법과 옛날 스타일로 주식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모를 수밖에 요 왜냐하면 주식하신 지 1년, 2년밖에 안 된 분들이 되게 많으니까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10년 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 기준으로 얘기해 볼게요. 자, 이분 때, 그러니까 뭐냐면 대통령이 뭘 한 건 아니고 그냥 그 시절이란 얘기예요. 네.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 때는 어떻게 됐냐면 자, 테마주 위주로 얘기해 볼게요. 테마주가 어떻게 갔냐면 그 당시에는 대장주가 오늘 이제 신규원들한테 오늘도 이 얘기를 해줬는데 그때는 테마주의 대장주가 2개에서 3개였다고 보시면 돼요. 통상적으로. 물론 더 있는 경우도 있었죠. 통상적으로. 대장주가 2-3개였고요. 후발주자 있죠. 후발주자들이 한 20-30개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장주는 통상 수익이 얼마큼 났냐면 한 500%에 수익이 500%에서 1000% 기본 이 정도 났어요. 5배, 10배 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 식으로 했어야 되냐면 단기나 스윙을 하면은 바보라 그랬어요. 바보. 대장주 들고 있는데 뭐하러 이렇게 자주 사고 파냐. 이때는 중기로 했었어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5배, 10배 수익 내는데 일주일 만에 되겠어요? 안 돼요. 한 달 안에 되겠어요?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2-3개월 이상 가져갔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중기로 하는 게 맞았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중기로 하는 게 맞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중기로 하는 게 좋았고 후발주자가 있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후발주자는 2-30개였어요. 근데 그때 후발주자는 많이 가봤자 2배, 즉 100%예요. 그리고 이 얘기는 별로 안 해드렸는데 신규원들 그분들한테도 옛날에는 후발주자가 갈 때 어떻게 갔는 줄 아세요? 대장주가 가야지만 후발주자가 갔어요.
이해되세요? 대장주가 가야지만 후발주가 갔다고요. 대장주가 떨어지죠? 후발주가 같이 떨어졌고, 대장주가 상한 가다가 풀리면 후발주들 다 쓰러져 버렸어요. 가다가 말고 다 쓰러져 버렸어요. 소수의 대장주가 가야지만 후발주도 갔다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대장주가 20개가 아니고 20, 30개로 바뀌었습니다. 후발주자는 당연히보다 더 많겠죠? 더 많아졌어요. 대장주가 그러면 20, 30개인데 그러면 20, 30개가 다 500%, 1000%씩 가느냐? 아니요. 500%, 1000% 가던 거를 20, 30개가 나눠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종목당 수익률이 짧으면 30, 50, 보통 70, 아니면 100%? 이 정도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달라진 게 뭐냐면 대장주가 가다가 순간 서버려요. 쓰고 거기서부터 안 가고 옆으로 돌려요. 그 다음부터 후발주자가 계속 가요. 그러니까 그때는 대장주와 후발주자가 같은 날 급등했다가 같은 날 떨어졌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대장주랑 안 부르죠. 선발주라고 그러죠. 선발주자. 선발주가 월요일날 가면 그 다음 대장주는 선발주 화요일날 가는 것도 있고 수요일날 가는 것도 있고 목요일날 가는 것도 있고 금요일날 가는 것도 있고 다음 주 금요일날 가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월요일 화요일 가다가 이틀 쉬고 뭐 금요일날 가다가 월요일날 또 하한가인데 맞고 뭐 한 수요일쯤에 또 상한가 나오고 뭐 자기 마음대로 그래요. 뒤죽박죽이에요. 뒤죽박죽. 라이브 방송 때 무슨 얘기 하는 줄 아세요? 낮에? 이런 얘기예요. 옛날에 이랬는데 이제 일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근데 이게 있잖아요. 계속 또 바뀌어요. 패턴이. 막 바뀌어요. 그러니까 원리는 단순한데 자꾸 바뀌어요. 영화 왜 큐브 관련된 그런 영화 있잖아요. 미로 같은 거라든지. 그러니까 규칙이 있거든요. 그 규칙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규칙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초보자들이 보기에 계속 바뀌는 거예요. 눈치를 못 채요.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드신 거예요. 옛날에는 생각해보세요. 대장주는 두세 개밖에 안 되고 이거는 500%, 1000% 많이 가면 40배도 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후발주는 가봤자 2배, 100%가 다예요. 그나마도 대장주가 가야지 가요. 그러면 뭐하러 종목을 뭐하러 종목을 많이 사요? 후발주자를 뭐하러 사요? 대장주가 가야지 가는데. 그러니까 그냥 두세 개만 하는 거죠. 비중 한 20%, 30%씩. 그 2, 3개월 가져가다가 귀찮으면 그냥 던져놓고 그냥 저기 어디 해외여행, 그때 코로나 없었으니까 해외여행 갔다 오시고 증권사에서 그 직원이 선생님 10배 올랐는데 안 파세요? 10배? 팔아야 되나? 그래 놀러 다니셔도 됐어요. 저기 한 15배 올라오면 전화 한번 달라고. 그래 됐거든요. 지금은요. 지금 어떠세요? 옛날 스타일로 그렇게 들고 가면 돼야 하는데 안 되죠. 왜냐면 수익이 30%, 50%, 100% 났는데 옛날처럼 가만히 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수익이 났어요. 옛날에 어떻게 갔냐면 차트로 이제 그려드릴게요. 옛날에는 급등했죠. 자, 10배 올라왔어요. 예를 들어서 증권사 직원이 전화해요. 선생님 10배 수익 났는데 왜 안 파세요? 10배? 거꾸로 물어봐요. 대선주인데 대선 얼마 남았어요? 1년 반이요. 그럼 6개월 뒤에 다시 전화하라고. 아직도 알려주세요. 막 놀러 다녔어요. 10배 수익 났는데 쭉 떨어졌어요. 절반 사라졌어요. 열심히 놀러 다니고 왔더니 15배 돼 있네요. 또 증권사 직원 전화 와요. 선생님 어떻게 하시려고요? 모르겠는데 이러다 또 놀러 갔다 왔어요. 갔다 왔더니 20배, 30배 막 그랬다니까요. 근데 요즘에 어떠세요? 요즘에 대선주가 이렇게 한다고 배우신 분들 많죠? 이 옛날 스타일이거든요. 이명박 대통령 때. 그땐 이렇게 갔어요. 중간에 팔면 막 혼냈어요. 그때 저도 그랬어요. 왜 파냐고 이거를. 제정신이냐고. 막 이런 데서 막 잘라 먹거나 그러면 막 화냈다니까요. 그래 무슨 큰 돈을 벌 수 있겠냐고. 요즘 어떤 줄 아세요? 10배는 잘 나오지도 않고요. 자, 30%, 50%, 100% 수익 나셨어요. 자, 그래 옛날처럼 가겠지. 안 팔 거야.
가까이 떨어지죠. 맞으면 1번. 맞으면 1번 찍어보세요. 아이씨 들고 있었더니 막 이렇게 떨어지지 않으세요? 그쵸? 속상하시죠, 그죠?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고, 그죠?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청와대 뭐 국민 게시판에 거기다 쓸 수도 없고요, 그죠? 네. 그렇잖아요. 국민청원인가요? 네.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래, 대선 아직 대선주에 예를 들어서 안 끝났어. 선거가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갈 거야. 기다렸더니 조금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세상에 이게 아니라 딴게 가는 거예요. 후발주라고 하면서. 맞잖아요. 딴게 가죠. 내가 갖고 있었던 거는 계속 여기서 노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렸더니 얘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네요. 환장하는 거죠. 네. 힘드시죠? 네. 왜 힘드실까요? 네. 시장이 바뀐 거를 전혀 눈치를 못 채시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원래 신규원들 들어오면 그분들한테만 해드리거든요. 네, 오늘 특별히 해드리는 거예요. 옛날 스타일로 하시면 안 돼요. 바뀌었다고. 이거 바뀐 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모르더라고요, 이거를. 신규원, 저희 방 이제 신규원들도 이거 아마 모르시는 분들 많을걸요? 문자 반응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오늘 되게 상세하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거보다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더 얘기해드리고 마무리 짓게요. 많이 바뀌었다니까요. 자, 그럼 언제부터 바뀌었을까요? 지난달부터? 3개월 전부터?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2014년, 15년부터 슬슬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슬슬 바뀌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2015년 6월 15일부터 상한가가 15%에서 30%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때부터 많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천천히 바뀌는 거. 한 번에 싹 바뀌면 개인들이 안 하실 텐데 천천히 바뀌었어요. 대선주로 따지면 김무성 씨 테마주 때부터 조금씩 바뀌었고, 반기문 씨 때도 좀 바뀌고 막 그랬어요. 지금은 많이 바뀐 거예요. 2015년이면 6년 전이잖아요. 이거를 사람들이 바뀐 거를 몰라요. 전문가들 중에서 이거 바뀐 거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주식이 한 10년, 20년 이상 하신 분들, 특히 20년 이상 하신 분들 아마 아실걸요? 옛날이랑 뭐가 안 되죠. 다르죠. 주린이들이 많아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바뀌었었어요. 근데 눈치를 못 채고 있었던 거예요. 오랜만에 이제 몇 년 만에 대선주 한번 해보시려고 했더니 옛날 스타일로 안 되죠? 왜 그러겠어요? 바뀌었는데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은 종목을 예를 들어서 적게 하시잖아요? 옛날 스타일로 두세 개, 그리고 대선 끝날 때까지 가져갈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에요. 왜겠어요? 두세 개만 하시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20-30개가 이걸 대상주가 20-30개라니까요. 그러니까 종목을 옳게 사셔도 20-30번 중에 딱 두세 번 수익 나고 끝나는 거예요. 이런 걸 원하시진 않잖아요, 다들. 물레방아 수익 내듯이 계속 수익 내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물론 20-30개를 어떻게 다 사시겠어요, 그죠? 네. 하지만 두세 개보다는 더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보세요. 네? 본인이 살 수 있는 최대한 사시란 얘기예요. 네? 최대한 다 사면 좋겠죠?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종목이 많은데 어떻게 해요? 미치겠어요, 진짜. 시장이 바뀐 걸 모르는 거예요. 세력이 매집을 두세 개만 하는 게 아니라 20-30개를 다 해가지고 그 안에서 돌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서 수익을 가장 이제 잘 내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세력이랑 똑같은 구조를 만들면 되는데 그냥 두세 개만 하겠다는 거예요. 예, 두세 개만 하셔도 돼요. 대신에 17개, 18개는 포기하셔야 돼요. 맞죠? 포기하시면 돼요. 근데 사람이 어떤 줄 아세요? 포기를 안 해요. 왜 포기를 안 할까요?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종목은 적게 하고 싶은데 20-30번 이거를 다 먹고 싶은 거예요. 맞죠? 그죠? 맞지 않습니까? 제가 더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준이 특강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거 마무리 져야 되겠죠? 그죠? 네. 마무리 짓고 해드릴 테니까 한 5분 10분만 기다리세요. 종목은 두세 개만 하고 싶은데 20-30번에서 나오는 수익을 다 챙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얘기해 드릴게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간단해요.
자, 종목이 2, 30, 세력이 이제 2, 30개를 매집했어요. 대선주를 2, 30개를 매집했는데, 정책주라고 해볼게요. 매집했는데 생각해보세요. 뭐 SOC 관련주라고 이제 가정을 들어볼까요? 아니 일자리라고 하죠. 일자리든지 SOC든지. 자, 이런 테마주가 있어요. 그러면 자, 선발주자 먼저 치고 나가는 게 있겠죠. 자, 그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운 좋게 이걸 샀어요. 쭉 올라가서 수익이 100% 났다고 칠게요. 맞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싶어 하냐면 이걸 팔아가지고 그 다음 후발주자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또 100% 수익을 내고 또 바닥에 있는 걸 사서 또 100% 수익을 내려고 하세요. 왼수예요, 왼수. 이렇게 쉽겠어요, 이게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까 2, 30개가 개주 달리기 하는 거거든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후발주자가 여기 있겠어요? 다? 이 다음 종목은 어디쯤 와 있냐면 한 이쯤 와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세력이 이걸 팔아서 어디로 가요? 이리로 가요, 실제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여기서 팍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팔면 세력이 또 어디로 가겠어요? 그 다음 종목으로 가겠죠? 그 다음 종목은 얼마큼 올라가 있겠어요? 더 올라가 있겠죠?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들어와요. 들어와서 또 올리고 끝. 후발주자는 가면 갈수록 짧아져요. 앞에서 100% 수익 났으면 그 다음에 90, 80, 70 이래요. 점점 낮아지거든요. 수익률이. 또 팔아서 가겠죠? 그 다음 종목은 어디에 와 있겠어요? 또 올라와 있어요, 약간. 이제 세력이 또 들어오죠?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올라가다가 또 떨어지겠죠. 가면 갈수록 이제 마디기가 짧아지니까. 이게 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냐면 여러분들이 100% 수익 내셨죠? 그 다음 걸 사야 되는데 바닥에서 30% 이상 떠 있어요. 이거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못 사요. 부담스러워서 못 산다니까요. 또 바닥에 있는 걸 사고 싶어 하시겠죠? 못 사요, 이거 무서워서. 50% 뜬 걸 어떻게 사는데 못 산다니까요. 그럼 이제 어떤 걸 사요? 또 여기 있는 걸 또 사고 싶어 하시겠죠? 저 바닥에 있는 걸 사요. 쉽게 얘기하면 SOC 일자리 관련주에는 이런 것들이 없어요, 이미. 그러면 SOC 일자리가 아니라 다른 걸 사야 되는 거죠. 다른 뭐 정책주, 다른 거. 거기에서 또 이제 그게 그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종목을 적게 하면 수많은 기회를 놓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내가 물레방아처럼 맨날 수익 내고 싶다 그러면 종목을 여러 개로 분산시키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10%, 이것도 10%. 쌀 때 요즘처럼 이제 투명하니까 싸잖아요, 그죠? 싹 쓸어 담는 거 10%. 더 사고 싶은데 돈이 좀 부족하겠네? 7%. 그 다음 거 7%. 이런 식으로. 아니면 5%? 6%? 자꾸 줄이는 거예요. 일단 싹 사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세력이 이 중에서 뭐라도 먼저 올리겠죠? 그러니까 순서를 맞출 필요도 없어요. 세력이 매집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걸 쭉 사놓으면 세력이 이걸 먼저 올리든 이거 먼저 올리든 이거 먼저 올리든 뭔 상관이에요. 세력이 알아서 올려주는데. 그러니까 물레방아처럼 계속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이왕 이걸 살 때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일자리 관련주만 다 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SOC도 하나 사고 일자리도 사고 코로나 테마주 좀 갈 것 같네? 코로나주도 하나 사고 메타버스 뭐지? 설마 관광버스는 아니겠지? 몰라. 일단 하나 사자. 메타버스 하나 사놓고 그죠? 네. 그러면 돼요. 윤석열 씨 것도 하나 사놓고 최재형 씨 것도 하나 사놓고 홍준표 씨 별로 안 좋아하지만 하나 사놓고 유승민 하나 사지 뭐. 이재명 씨 것도 유력 주자니까 두세 개 사놓고 그죠? 이낙연 씨도 한 개 사놓고 쭉 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이 어떻게 하겠어요? 알아서 올립니다. 알아서. 이렇게 해놓으셨나요? 이렇게 해놓으셔야지 물레방아처럼 수익이 나요. 종목을 5개를 사든 6개를 사든 10개를 사든 그건 여러분들 취향대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발 이거는 좀 알고 하세요. 아까 제가 왼수라는 표현을 쓰죠? 왜 그러겠어요? 귀에 쏙 들어가게 해드리려고. 100% 수익 내고 바닥에 사서 또 100% 수익 내고 그 종목이 바로 올라올까요? 이미 떠 있다니까요. 떠 있는 거는 못 사게 돼 있으세요.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한 번 수익을 내도 오랫동안 또 기다려야 돼요.
이제 마무리를 이제 져드릴게요. 그러니까 종목을 좀 평소보다 좀 늘리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은 수익을 많이 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시장이 즉 세력이 여러분들한테 맞춰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시장과 세력한테 맞춰야 되겠습니까? 누가 맞춰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맞춰야죠. 왜 세력이 시장이 우리 마음대로 해달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맞춰줄 수 있나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맞춰야죠. 그렇죠? 근데 고추고도 몰빵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몰빵도 신용 밑에 써가지고 그거는 내 패를 다 보여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불리한 조건에서 몰빵하지 마세요. 그리고 종목을 한 개라도 더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속 물레방아처럼 꾸준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종목은 두세 개만 하고 싶은데 20, 30개의 수익을 다 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죄송한데 100% 실수합니다. 종목을 성격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몰빵형이 있어요. 그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가 몰빵형이에요. 종목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10,000명 중에 한두 명. 별로 없어요. 이분들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 예를 들어 종목을 100개를 예를 들어서 100개 많죠, 그죠? 100개를 줬다고 쳐요. 다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딱 두세 개만 사요. 그리고 나머지 97개, 98개가 날라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그냥 그런 거 개의치 않는 거예요. 가든지 말든지 난 두세 개만 할 거예요. 난 많으면 못해요. 쿨하죠, 그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10,000명 중에 한두 명. 내가 안 산 게 날라가도 절대 상처받지 않고 욕심내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저도 많이 못 만나봤어요. 대부분은 어떤 줄 아세요? 10,000명 중에 9,999명은 네? 무슨 얘기 할지 아시죠? 네. 10,000명 중에 이제 9,999명은 이렇게 하세요. 네. 못 견뎌 하세요. 어쩔 줄을 몰라 하세요. 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고. 못 견디는 거야. 안절부절을 못해요. 그래서 심리가 다 망가져서 이분들 갖고 있는 종목도 올라갈 게 뻔한데 네, 그걸 못 견디고 팔아버립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왜 힘들까요? 네, 배가 아파서 그런 것도 있겠죠. 소외감을 느껴서 그래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요. 네. 이거를 내가 안 산 종목이 날라가도 난 괜찮다. 제가 그 10,000명 중에 한 명입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이분들 잘 되세요. 응? 욕심도 없는 분들이니까 잘 되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9,999명 중에 한 명인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한 개라도 더 사세요. 아셨죠? 한 개라도 더 사세요. 네. 돈이 없다. 한 종목당 10만원이라도 한 10만원씩이라도 더 사세요. 놓치기 싫으시죠? 더 사세요 그냥. 이게 주식을 지저분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과 집중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때도 있는데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패턴이 아니에요.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분산 투자를 강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제 그 얘기 드렸죠. 여러분들 투자 성향에 맞춰서 하라고. 그거는 단기냐 수익이냐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그죠? 그거는 여러분들 여러분 성향에 맞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내 성향을 본지 정확하게 알고 힘들어하지 말고 편안하게 하시라는 그 얘기였죠, 그죠? 근데 오늘 이거는 뭐예요? 시장이랑 세력들이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맞출 수 있느냐 이거예요. 바뀌었는데 여러분들이 맞춰야죠. 이거는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면 안 돼요. 고집 부리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 끝날 때 어떻게 끝났어요? 안 좋게 끝났잖아요. 고집 부리시면 안 돼요. 네. 흥선대원군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네.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근데 이걸 눈치를 못 채고 계시길래 얘기해드린 거예요. 사실 오늘 이거를 줄이 특강으로 해도 됐는데 네.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네요. 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요거 이제 끝내고 20분부터는 이제 줄이 특강 할게요. 저희 방은 이렇게 해요. 한 스윙으로 하는데 30에서 50% 이상 수익이 나면 스윙으로 하는 거는 그래요. 스윙으로 할 때는 보통 30에서 50% 이상 수익이 나잖아요. 그러면
뭐 좀 비중을 줄일 때가 있어요. 절반 매도할 때도 있고 아니면 뭐 전량 매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분산 투자예요. 회원들마다 종목 수는 비중을 자꾸 물어보시는데 회원들마다 종목 수는 다 달라요. 왜 다르냐면 어제 얘기했잖아요. 회원들 들어오면 제가 물어봐요. 일일이 투자 성향을 뭐 좋아하시냐고 물어보고 그거에 맞게 얘기해드려요. 대신에 이 얘기를 꼭 해드려요. 좀 전에 했던 얘기, 시장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알고 하시라고. 하나로 더 사시는 게 잘하시는 거라고 얘기해드리고 본인 편하게 해드리고 그거에 맞춰서 본인이 딱 조절해서 하시라고. 종목들은 다 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스윙을 할 때는 30% 50% 넘어갈 때 매도세에 나가겠죠. 그죠? 팔고 비중을 줄여서 다른 데로 옮겨요. 예를 들어서 절반 매도를 하잖아요. 한번 절반 매도를 하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어치 샀어요. 근데 이제 50% 수익이 났다고 쳐볼게요. 그럼 1500만원이죠. 1500만원을 반으로 쪼개면 대충 7,800이죠. 7,800만원을 팔아요. 팔아서 어디로 갈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윤석열 테마주 선발주를 샀는데 자, 수익이 났어요. 절반을 쪼갭니다. 쪼개서 어디로 갈까요? 은행으로 갈까요? 집으로 갈까요? 어디로 가요? 후발주자로 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남겨진 돈은 더 돈을 벌려고 해놓고 절반은 팔아서 후발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선발주, 후발주에서 또 수익이 나죠? 잘라요. 어디로 가요? 그 다음 후발주자. 몰래방아처럼 계속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결론이 이거예요. 한 종목에서 큰 돈을 왕창 벌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옛날처럼 시장이 그렇게 안 움직여요. 아까 그게 그거예요. 옛날에는 안 팔고 버티면 또 가고 안 팔고 버티면 또 갔어요. 근데 지금 어떻다고요? 안 팔고 버티면 손해봐요. 그래 다시 올라올 거야 안 가요. 당겨가요. 미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1년 정도 들겠다가 아유 안되겠다 팔았더니 조정 끝나고 그때 가는 거예요. 뒷목 잡고 흰머리만 내는 거죠. 수익이 늘어야 되는데 흰머리만 내는 거예요. 얼굴은 주름 생기시고 그렇죠?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고 힘들게 하지 마세요. 다 얘기해 드렸어요. 신규들한테 해드린 얘기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려요. 많이 바뀌었으니까 잘 따라하시라고. 그래서 결론이 이거예요. 한 종목에서 왕창 벌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몰래방아처럼 회전시키면 돼요. 한 종목에서 100% 수익 내고 싶으시죠? 30%짜리 50%짜리 두 번 내시면 되잖아요. 왜냐면 100% 수익 내려면 몇 달 가져가셔야 되는데 물론 애니농률이나 웅진이나 그런 것처럼 한번 쭉 가는 경우도 있죠. 네, 그런 건 100개 중에 서너 개라니까요. 96개, 97개 포기하고 그 서너 개를 위해서 저기 하실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을 바닥에서 사시는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중장기보다는 지금은 스윙으로 어떻게 해요? 물레방아처럼 회전시키면서 계속 누적 수익을 내는 겁니다. 30% 50% 수익 내려고 들어갔는데 150%짜리 수익을 만날 수도 있고요. 그 이상 되는 걸 만날 때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열심히 해보세요. 계좌가 2배, 3배 안 나면 그게 이상한 거죠. 작년에 우리 회원들이 코로나 때 그렇게 힘들어도 그죠?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었던 이유가 그래요. 작년 초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들어오신 분들 계좌 다 2배, 3배씩 수익 났어요. 올해는 이제 연말에 이제 대선주 이제 불을 뿜으면 더 많이 나겠죠.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하셔가지고 좋은 수익들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법 강의 형식으로 얘기를 해드렸는데 저희 방에서 어떻게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지 그거를 얘기해드린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주린 특강으로 넘어갈까요? 네. 여기까지만 하죠. 네. 더 하고 싶은데 더 했다가는 주린 특강을 못하니까. 네. 주린 특강 포함해서 이제 9시 반에 끝내려고 했는데 벌써 9시 20분이 넘었네요. 오늘 주린 특강은 한 20분만 할게요. 20분만 하고 저기 어디에요? 금요일날 이어서 또 해드릴게요. 매도 타이밍 잘 잡는 법을 얘기해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자, 오늘 기본 개념 잡아드리고 금요일날 이제 추가 설명도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주린 특강이니까 네. 주린이가 아니신 분들은 나가셔도 되는데 오늘은 어지간하면 한번 들으세요. 왜냐면 이건 주식 오래 하신 분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매도 타이밍을 잡는 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실수하시는 게 뭔지를 좀 얘기해 드릴게요. 프로들은 실수를 줄이는 거에 이제 그 노력을 많이 하죠. 실수.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실수를 줄이세요. 실수. 실수를 이제 줄이는 법을 좀 얘기해 드릴게요. 매도 타이밍 잡으실 때, 자, 그 복팔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복자는 배복자 씁니다. 8분은 80%라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배를 80%만 채워라. 이게 뭐냐면 너무 과식하지 말란 얘기죠. 이렇게 해서 살면 소식이죠. 다른 말로 이렇게 해서 살면 건강하다고 하잖아요. 장수하시고 병도 없고, 그죠? 실제로 소식하신 분들이 보면 동안인 분들이 많아요. 동안인 분들이 많아요. 복팔분야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식 투자에서 이제 일본의 고레가와 긴조라고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되게 싫어합니다만 돌아가셨어요. 네. 싫어해요. 왜냐면 이제 조선 총독부에 있던 사람이라서. 네. 그리고 좀 그래요. 네. 저랑 제가 보기에는 좀 그래가지고 되게 유명한 사람이긴 한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 책에 보면 이제 복팔분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원래 일본 사람들이 좀 소식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주식을 파실 때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실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목표가가 있지 않으시겠어요? 사실 전문가는 목표가가 있어요. 종목 추천할 때 이 정도까지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추천을 하거든요. 네. 저는 회원들한테 목표가를 얘기해 주지 않아요. 네. 참고로 얘기를 안 해줍니다. 왜 얘기를 안 해주냐면 아까 이제 설명해 드린 것처럼 목표가가 없는 주식들도 있거든요. 가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대충 이 정도는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종목이 중간에 예를 들어서 약간 호재가 더 나와가지고 추가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생각보다 힘이 약하거나 상황이 안 좋아서 목표치를 못 채울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5,000원에 샀는데 제가 10,000원 정도에 10,000원 정도까지 가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추천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걸 10,000원이라고 미리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상황이 좀 안 좋아갖고 예를 들어서 뭐 테이퍼링이다 뭐다 그래갖고 투매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8,000원 정도까지 8,000원 정도까지 가있어요. 여기서 매도 사인 내죠. 회원들이 안 팝니다. 왜 안 팔까요? 이미 이분들은 10,000원에 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회원들한테 미리 목표가를 얘기해주면 부작용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절대 안 팝니다. 물론 파시는 분도 있죠. 근데 말이 그렇게 많아요. 10,000원이라고 했다가 왜 바꿨느냐, 투에 나오기 직전인데 좀 팔으라고. 안 팔아요. 안 판대요. 어떤 경우는 뭐냐면 종목이 좋아요. 거꾸로 힘이 좋아요. 호재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10,000원을 수정하고 15,000원을 잡았어요. 그럼 이제 10,000원에 파는 사람이 있어요. 15,000원에서 다른 회원들 팔아주면은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10,000원이라고 하더니 왜 15,000원에 팔냐. 시끄러워요. 네. 그리고 목표가를 미리 얘기해버리면 종목을 딴 데 갖다가 파는 사람도 나와요. 예. 종목을 친구나 주변 지인들한테 파는 사람들도 있어요. 장사꾼들. 종목 장사꾼. 그러니까 목표가를 미리 얘기해주면 우리 회원들이 팔기 전에 어떤 나쁜 아저씨, 아줌마들이 9,990원에 팔아버려요. 9,800원이나. 그 회원들이 피해를 입어서 목표가를 이래저래 이러저러한 이유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회원들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시고요. 특히 문자번 회원들 이해되시죠? 네. 목표가 드릴까요? 네? 목표가 드릴까요? 네. 난리 납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낫습니다. 다른 리딩방이랑 다르죠, 그죠? 네. 저희는 주식을 되게 편안하게 해요. 이게 뭐냐면 회원들 다 배려하는 거예요. 이게 왜 목표가는 안 알려주시나요? 네. 이래서 안 알려드리는 거예요. 손절가는 왜 안 주시나요? 손절할 거면 뭐하러 삽니까? 안 사고 말지. 바닥에서 사는데 왜 손절을 해요? 그렇죠? 손절가 목표가를 얘기 안 해요. 그 2차 매수가 3차 매수가도 주나요? 분할 매수 뭐하러 이렇게 많이 합니까? 팔 때 더 열심히 팔면 되지.
살 때 분할 매수를 너무 많이 하시면 진이 다 빠져가지고요. 올라갈 때 힘들어서 못 들고 가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매수할 때 3%, 5%막 분할 매수 많이 하시면 매도할 때 힘이 없어요. 너무 에너지를 다 써갖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 수익 나면 놀래갖고 팔아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다 끝나버려요. 생고생하지 마세요. 제가 옆으로 샜는데 이게 복팔분 얘기하다 제가 옆으로 샜습니다. 이제 복팔분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목표가가 이제 5,000원에 사셨는데 이제 10,000원을 잡았다. 그러니까 이제 10,000원까지 갈 것 같아서 샀다. 근데 보니까 진짜 10,000원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럼 언제 파시면 되겠어요? 5,000원의 80%는 어디에요? 9,000원이죠. 요쯤에서 파시면 되는 거예요. 약간 남겨두고 파는 거예요. 약간 남겨두고. 그러니까 양봉 하나 덜 먹는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그렇게 먹고 파시면 의외로 고점에서 파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 이 정도면 됐다. 내가 10,000원까지 생각했는데 9,000원이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분할 매도하면서 이제 물량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요, 수익은 확실하게 챙기고 미련도 없고 여기서 잘 팔아갖고 마음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후발주자, 후속주를 또 이제 찾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분할 매도를 시작하면서 어디로 이사 갈지 그 다음 종목을 이제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하는 거죠. 아, 편안하고 이사도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되게 편해요. 포인트가 뭐라고요? 매도 타이밍을 잡을 때 실수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너무 끝에서 팔려고 하세요. 제가 어제 그런 얘기 했었죠.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매수할 때 너무 잘하려고 하세요. 발바닥에 살려고. 팔 때 너무 잘하려고 하세요. 고점에서 그것도 비중 엄청나게 실어가지고 한 번에 팔으려고. 죄송한데 제가 그래가지고 잘 되는 분을 한 명도 못 봤습니다. 한두 번 성공하실 수 있거든요. 대신에 한 번에 무너집니다. 공감하시죠? 그죠?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잘하려고 하시면 거기에 욕심이 붙어갖고 나중에 힘들어지세요. 바닥에서는 여자분들이 실수를 많이 해요. 너무 싸게, 그리고 너무 많이 살려고 그러세요. 싸게 많이. 여기에서는 남자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세요. 꼭지에서 왕창 다 팔으려고. 싫어가지고. 이런 분들은 서로 결혼하셔야 돼요. 그러면 중화가 되겠죠? 중화. 네. 이런 분들은 서로 이제 그 부부연을 맺으시면 중화가 될 것 같아요. 중화가 되거나 평생 부부싸움하거나 안 맞아가지고. 근데 아무튼 그래요. 여자분들과 남자분들하고 약간 성향이 많이 달라요. 근데 이게 뭐냐면 본질은 뭐냐면 너무 잘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팔 때 오늘 매수하는 얘기 아니라 이제 매도 타이밍이니까 팔 때는 항상 복팔분을 생각하세요. 복팔분. 아, 이 정도면 됐다. 그때부터 한 번, 두 번이건 세 번이건 분할 매도 하세요. 9,000원에도 팔고 9,200원에도 좀 팔고 9,500원에도 팔고 더 가네? 그러면 좀 더 비싸게 팔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파시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이사를 가시는 거죠. 어디요? 그 다음 후발주자로. 네. 얼마나 편해요. 주의분들 이런 거 잘 모르셨죠? 그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하시는 방법은 뭐였어요? 이런 거 아니었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비유를 들어볼게요. 거의 이런 식으로 하셨을 거예요. 고성파워텍인데요. 보통 매수를 여기서 하시죠. 간다 또 간다 더 간다. 보통 고성파워텍을 어디서 개인들이 많이 사냐면 여기서 많이 사세요. 자, 제가 상황거래 해볼게요. 또 여기서 많이 사세요. 주인이 분들이. 네. 대량 거래가 터지고 밑에서 그죠? 2,000원에서 5,000원, 6,000원까지 왔으니 거의 3배 올라왔죠? 3배 이상 올라온 것도 모르고 대량 거래가 2번이나 터져서 쌍봉을 찍었는데 모르시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신용이 엄청나게 많죠? 이게 눌림목이래요. 왼수들이에요. 진짜 눌림목은 거래가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거래 이만큼 있죠? 이게 무슨 눌림목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아프가니스탄 전쟁 난 것 같은데 진짜. 이게 눌림목이라고요? 차트만 보면 눌림목이죠? 거래량을 보세요. 이게 어떻게 눌림목입니까? 응? 세력들 다 도망가고 있는데 다 팔고 눌림목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것도 모르시고 이제 사는 거예요. 주리분들이. 그죠? 네. 여기 사세요. 네.
샀어요. 왜 사셨는데요? 이만큼 수익 날까봐. 그쵸? 그래서 유튜브 들어가서 공짜로, 그죠? 유튜브에서 막 해준 얘기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많이 갈 거라고. 신용 이만큼 늘어나는 것도 모르고, 그죠? 배로 따지면 배 밑에 구멍 난 거예요. 물이 막 콱콱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핸섬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거는 많이 갈 거예요. 탈원전 핵심 대장주고 옛날에도 이명박 때도 많이 갔다 이러면서 이거는 6천원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2만원, 3만원, 5만원도 갈 수 있다. 오늘 안 파신 거는 잘 하신 거다. 신용 이만큼 늘어나는 것도 모르고 세력 다 도망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편안하게 잠드신 거죠. 안 팔았어요. 그래, 난 오늘 잘했어. 다음날 보니까 떨어져요. 그 사람한테 가서 또 물어봤어요. 문제 없대요. 문제 없군요. 신용이 더 늘어나고 있는데. 네? 더 늘어났잖아요, 신용이. 네? 그쵸? 밑에 검은색 선이 신용이에요. 더 늘어났죠, 그죠? 더 늘어났잖아요. 그래. 다음 세전을 보니까 양목 나왔어요. 그렇지, 됐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샀어요. 왜냐면 곧 이만큼 갈 거니까. 근데 신용이 또 늘어났어요. 모르는 거예요. 21선 살짝 깨졌어요. 평당가가 5,500원인데 5,000원까지 왔어요. 드디어 10% 손실이 나기 시작했어요. 가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괜찮나요? 괜찮대요. 왜냐면 거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세력이 안 나갔대요. 그런데 이거는 뭘까요? 세력이 들어온 걸까요? 세력이 들어왔으면 절대로 이렇게 안 떨어지죠. 이해되세요? 끝까지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요. 주인분들 주무시면 안 돼요. 주무시면 안 돼요. 금방 끝내드릴 테니까. 네. 그렇죠? 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끌려 내려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끌려 내려왔죠? 손해가 얼마예요? 4,500원이니까 마이너스 20%. 이때부터 이제 힘든 거예요. 차면 오겠지? 4,000원을 깼어요. 3,000원대까지 떨어지고 3,900원. 미치는 거예요, 이제. 신랑이 나 주식하는 거 모르는데 신랑한테 걸렸다가는 이혼당할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남자분들은 이제 사모님한테 들키면 그죠? 손톱 나오죠, 그죠? 네, 큰일 났어요, 이제. 걸리면 안 돼요. 큰일 났어요. 반등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웬걸 신용이 또 늘어나네요. 왼수들. 또 늘죠? 낙폭에 따라 반등을 노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좀 파시면 되잖아요. 파시면. 저희는 보성파워텍을 저 밑에 사가지고 다 팔았어요, 벌써. 그리고 여기에서 이거 올라올 때 있죠? 이때 왜 올렸는지 아세요? 대선 정책주로 올라온 게 아니라 누구예요, 저기 그 사람? 빌 게이츠. 빌 게이츠가 원전 추진한다 그 얘기에서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옛날부터 했거든요. 그냥 올린 거예요, 그냥 어거지로. 대선 정책주가 아니었다니까요. 어거지로 올린 거예요, 어거지로. 그것도 모르고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저희는 적당히 먹고 팔았어요. 적당히 수익 내고 파셔야 되는데 여기서 고집 부리시다가 끌려 내려가는 거예요. 네. 저희 방에서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어제 판 게 다물 멀티미디어거든요. 종목을 한 3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저희 방이 그 매도 사인이 되게 잘 나가요. 회비가 비싼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비싼 것도 아닌데 하도 비싸다고 하시니까. 매도 사인을 냈을 때 이건 진짜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5년 넘게 저희 방에 매도 사인 냈어요. 지금 이제 증거 잘 들으셔야 돼요. 매도 사인을 냈는데 회원들이 매도 못했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로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막 급등주 이런 거 매매 따라 하시다가 보면 매도 사인이 나오긴 했는데 하려고 딱 들어가니까 이미 떨어져 있죠.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없어요. 왜 없을까요? 이 원리 궁금하시면 1번 찍어보세요. 얘기해 드릴까요? 궁금하시죠?
저희는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실제로 이제 회원 중에 해외에 계신 분들도 많거든요. 시차가 좀 차이가 있는 분들도. 그분들도 다 잘 파세요. 5년 넘게 못 팔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네, 왜 이게 가능할까요? 네. 아까 고팔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원리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자, 주가가 여기서부터 자, 여기까지 올라가요. 여기가 이제 급등 시작점이고 여기 고점이에요. 가격으로 따지면 자, 여기 5,000원이고 여기가 만원이에요. 그러면 매도 사인을 어디서 내냐면 매도 사인을 주식을 여기서 사서 매도 사인을 여기쯤에서 내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대충 여기쯤에서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80% 정도에서. 왜 그럴까요? 그날 10% 20% 급등하고 있어도 보통 예를 들어서 그날 고점이 만원이다 그러면 약간 아래에서 미리 매도 사인을 좀 내요. 왜 그럴까요? 회원들이 문자를 받는 시간이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문자는 동일하게 보냈어요. 동일한 시간에 쫙 보냈는데 뭐 가정주부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뭐 선생님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아니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있고 치킨집에서 이제 또 열심히 이제 아침부터 각 튀기시는 분도 있어요. 회원 중에 제빵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직업이 있거든요. 다 달라요 직업이. 직업 뭐 저기 경찰도 있으시고 뭐 그래요. 다 다르잖아요. 동일한 시간에 보냈지만 다 확인하는 시간이 틀려요. 회원들 배려하는 겁니다. 꼭지가 어딘지 모르겠으니까 전문가인데. 근데 약간 아래에서 내는 거예요. 선으로 따지면 이렇게 정상이 있으면 산이에요. 그러면 여기쯤에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8분 응선쯤에서 미리 내는 거예요. 회원들 잘 팔아라. 회원들이 이제 문자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파는 사람도 있겠지만 10분, 20분,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해외에 있는 분들은 5시간 후에 보는 분도 있어요. 그분들 다 팔게 하려고 미리 냅니다. 왜냐하면 자, 주가가 저번에 그 햇빛 얘기했었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때 있죠. 급등하고 나서 이렇게 꺾인 다음에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떨어지는데 여기에서는요. 여기에서 매도 사인을 내면 편한 게 뭐냐면 세력도 이제 팔거든요. 세력이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 종목의 세력이 2팀, 3팀 그 이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세력끼리 물량 돌린다고 하는데 그거를 통정 매매라고 해요. 통정 매매. 근데 아무튼 세력들이 뭐 자기들끼리 돌리든 개인들한테 팔아 넘기든 그죠? 하겠죠. 근데 고점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개인들한테 주식을 팔아 넘기겠죠. 자 생각해 보세요. 세력들이 개인들한테 주식을 팔아 넘길 때 주리분들 잘 들으세요. 세력들이 개인들한테 주식을 팔아 넘길 때 비싸게 팔아 넘기겠어요? 싸게 팔아 넘기겠어요? 당연히 비싸게 팔아 넘기겠죠. 그러니까 10% 20% 이상 장중에 급등을 시키겠죠. 그렇죠. 10% 20% 20% 이상 급등을 시키고 팔아 넘기는데 이 세력이 물량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겠죠. 그렇죠? 네. 그럼 이 사람들이 분차트를 어떻게 만들겠어요? 분차트로 따지면 붕 아침부터 붕 띄워서 요렇게 고점놀이 하다가 걔네들 물량 다 팔아 넘긴 다음에 요렇게 떨어지겠죠.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세요. 맞죠? 그쵸? 붕 띄워놔요. 마치 더 갈 것처럼 하면서 하루 종일 시간 끝나고 떨어져요. 그럼 매도 사인을 어디서 내느냐? 여기서 내는 거예요. 파세요 이러면서. 그러면 그 자리에서 파는 사람, 1시간 뒤에 파는 사람, 2시간 뒤에 파는 사람, 3시간 뒤에 파는 사람, 4시간 뒤에 파는 사람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꼭지에서 안 내고 약간 아래에서 낸다. 8분 응선쯤에서. 저희 방 매도 사인의 비결이 이거예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분들이건 해외에 계신 분들이건 해외 출장을 가신 분들이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해외 출장 잘 안 가시지만 저희 회원들 중에 이제 밤에 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 네. 밤에 또 가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분들도 다 팔고 다 그래요. 미리 내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하루짜리 차트죠. 이거 부차트니까 하루. 그런데 뭐 이런 경우가 되겠죠. 옛날 메가임들 보여드릴까요? 메가임들 그때 어디서 팔았냐면 올라올 때 분할 매도를 했어요. 팔고 이런 식으로. 마지막으로 판 게 여기에요. 요지죠. 꼭지였죠. 여기서 팔았거든요. 네. 분할 매도였어요. 탁탁 치면서.
자르고 자르고. 근데 그게 고점이었다는 얘기예요. 팔면서 나온 거예요. 팔면서 줄인 물량을 줄이면서. 근데 어디서 느꼈어요? 꼭지가 아니라 붕 떴을 때, 분 차트로 봤을 때 붕 뜨기 직전 여기에서 대충 여기쯤에서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설령 여기서 전량 매도 사인을 냈어도 며칠을 더 갑니다. 왜냐하면 세력이 그만큼 매집한 물량이 많으니까 하루 만에 못 파는 거죠. 파는데 며칠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세력이 매집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매도 사인을 내면 저희 방 회원들은 불만이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도 다 팔 수 있거든요. 직업이 뭐든 간에 다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방에 라이브 회원들 직장인 비율이 80%예요. 문자반에 직장인도 많을 것 같죠? 문자반은 직장인이 50%가 안 돼요, 거기는. 근데 라이브 회원들이 오히려 80%가 넘어요. 실시간 방송 못 들어도 녹화 방송 다 볼 수 있으니까 직장인들이 그래도 이걸 들어요. 왜냐면 장중에 무슨 얘기 하겠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매도 사인을 하는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라고요. 여기서 딱 팔고 나니까 그때부터 누가 들어와요? 신용이 들어오면서 개인들이 들어왔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없어요. 끝. 비상교육도 마찬가지고 우리 팔고 나서 개인들 들어왔어요. 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요. 우리가 팔고 나서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왜냐하면 80% 정도에서 파니까. 그런데 메가임디는 80% 정도 판다고 생각하고 팔았는데 고점이었어요. 제가 만약에 욕심내서 나머지 20% 더 모으려고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끌려다녔겠죠. 여러분도 똑같지 않나요? 그죠? 네. 저는 리딩을 하는 전문가고 여러분들은 이제 스스로 매매하시는 분이니까 참고하실 만한 것 같아서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끝까지 다 먹으려고 하다가 개인들이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 실수를 교정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기란 어렵습니다. 맞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다물 멀티미디어 있죠? 어제 문자 나온 거 보여드렸지만 다 팔았어요. 어디서 팔았냐면 여기서 그냥 다 날려버렸어요. 점상한가가 2개 나왔는데 풀려버리길래 일단 바로 잘라버리고 그 다음 마저 다 잘라버렸어요. 문자 보여드릴까요? 시간을 보세요. 딱 보고 있다가 판단 내린 다음에 다 잘라버리잖아요. 보시면 9시 4분에 절반 매도. 현재 가격이죠. 뭐냐면 시장가로 던지라는 얘기예요. 빨리 상한가 풀렸으니까 빨리 절반 팔아라. 그 다음에 6분 뒤에 다 파세요. 왜냐면 회복이 안 되는 거 보이니까 바로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상단에서 다 팔았어요. 수익 챙기고 끝. 왜 다 챙겼냐면 왜겠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상한가 2개 나왔고 그 다음에 점상한가에서 풀려서 이제 쭉 떨어지죠. 점상한가가 풀리면요 대량 거래가 터져요. 그리고 이미 재료가 노출돼서 이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오염됐거든요. 그래서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3개월, 6개월 더 들고 있으면 또 올라갈 수도 있는데 뭐하러 들고 있어요? 그냥 여기서 챙겨갖고 딴 데 가서 또 수익 내면 되죠. 중기는 하기 싫어서 그냥 수익으로 들어간 거니까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딴 데로 이사 갔어요. 어제 이거 다 팔고 오늘 또 좋은 거 하나 추천드렸거든요. 되게 좋은 거예요. 막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하면 안 되죠, 그죠? 네. 오늘 추천주. 네. 되게 좋은 거예요. 대선주 샀어요, 대선주. 그래서 매도할 때 항상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셔야 돼요. 좀 이제 욕심 많은 사람 보고 돼지 같다고 그러죠? 네, 돼지. 네. 근데 돼지가요, 배를 갈라 보면 돼지도 한 80%밖에 그 위가 한 80% 정도밖에 안 차 있답니다. 100%까지 안 찬답니다. 네. 돼지도 그렇대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목표했던 것보다 조금 낮춰서 한번 팔아보세요. 네. 그러면 정신건강에도 좋고 수익도 확실하게 챙길 수 있고 마음 편안하게 다른 종목으로 이사갈 수도 있고 좋은 습관을 들일 수가 있겠죠. 나는 조금 이제 내려놓고 판다고 생각했는데 그날이 고점이 될 수도 있고요. 실수를 현저하게 줄일 수가 있어요. 네. 이해되셨죠? 네.
실수를 현저하게 줄일 수가 있어요. 다음에 멀티미디어하고 아까 메가인드 보여드렸죠. 뭐 예를 들어서 원방테크 볼까요? 원방테크도 이게 여기서 다 팔았거든요. 여기서 다 팔았어요. 차트를 보면 더 올라간 걸로 보이죠? 아니에요. 더 올라간 게 아니에요. 권리라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은 떨어졌어요. 저희가 5만원에 사, 4만원대 사가지고 8만원대 팔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기 36,000원이죠. 무상증자 받기 전에 다 팔아버렸어요. 왜냐면 무상증자 받을 때까지 들고 있어야 되니까 귀찮잖아요. 그래서 싹 정리하고 딴 데로 가버렸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팔았거든요. 여기서 여기 얼마 안 됐으니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팔았어요. 이게 언제죠? 8월 17일이죠. 차트로 볼까요? 8월 17일 날 다 팔았다고 보시면 돼요. 잠깐 확인 한번 해볼게요. 8월 17일, 그 다음에 거의 8월 17일 날 거의 다 줄였죠. 네. 그 다음날 조금 넘어가 다 팔았고, 8월 17일 날 물량을 거의 다 날렸어요. 우리 회원들 맞죠? 맞으면 1번 찍어주시고. 기억하시죠? 그죠? 네. 그래서 거의 다 팔았잖아요. 그죠? 네. 그날이 요 날입니다. 자, 보세요. 매도 사인을 어디서 냈겠어요? 상한가 가다가 말길래 여기서 냈겠죠. 그죠? 네. 정확하게 이때 시간이 언제였더라? 잠깐만요. 매도 사인 낸 시간이 잠깐만요. 여기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보면 알아요. 9시 26분에 냈죠? 네. 9시 20분 전에 냈다는 얘기예요. 차트를 보세요. 9시 20분이면은 여기네요. 요 정도였다고. 요 정도에서 자 파셔라 그랬다고. 하루 종일 그 가격대에 있었어요. 이해되세요? 하루 종일 그 가격대에 있어요. 회비가 남들보다 조금 비싸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네. 이래서 비싼 거니까. 조금 비싸요. 조금. 대신에 매도할 때 거의 실수가 없어요. 오히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회의 들어갈 때도 많고, 그죠? 네. 불가피하게 문자를 늦게 볼 때도 있는데 늦게 봐도 상관없잖아요. 더 좋은 가격에 파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은 매도 못했다고 불만 불평이나 컴플레인 들어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본인들이 팔기 싫어서 안 팔아서 그런 건 몰라도 근본적으로 잘못됐던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정확하게 알고 내는 거예요. 세력들이 물량 떠넘기고 나가겠구나 싶으면 세력들이 이제 팔려고 붕 띄울 때 그때 같이 매도세 내버리는 거예요. 정상 직전에서. 그래서 회원들이 여기서도 팔고 여기서도 팔고 여기서도 팔고.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여태까지 배운 매매 기법이 뭔지 아세요? 이 얘기만 하고 정리할게요. 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운 매매 기법이 뭐냐면 너무 잘하려고,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매매 기법들을 배우셔서 힘드셨던 거예요. 맞는 것 같으면 1번 한번 찍어보시겠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죠?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매매를 배우시지 않았나요? 근데 그 기법이 요즘에 또 잘 안 맞잖아요. 그죠? 네. 고장난 매매 기법? 그거란 말이에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잘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지세요. 너무 대충 해도 안 되겠지만, 그죠?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실수가 많아져요. 약간 내가 목표한 것보다 조금 밑에서 팔아보세요. 그게 매도 타이밍 잘 잡는 방법 중에 그게 1순위입니다. 1순위. 그래서 오늘 주린 특강으로 특별히 이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저희 방에 이제 매매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시간이 많으면 좀 얘기를 많이 해드리겠는데 벌써 또 9시 50분이 넘어가지고 여기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길어지면 또 힘드시니까. 그죠? 네.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은 제가 금요일 날 봐가지고 이 얘기를 좀 더 해드리든지 아니면 뭐 다른 얘기를 해드리든지도 할게요. 네, 그러니까 오늘 밤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요. 네.
회원가입 궁금하신 분들은 제 여기다가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또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자, 아무튼 지수 걱정하지 마시고, 그죠? 열심히 매집하시고, 매집하신 종목 잘 붙들고 끝까지 수익 내셔야 됩니다. 지금 매집 안 하시면 올 겨울 내년 초까지 되게 힘드세요. 매집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네. 자,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밤도 편안한 밤 되시고요. 네, 내일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